자, 복소수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개념은 최대한 간단하게 문제 위주로 할게. 자, 개념이 만약 궁금하면 그 우리 말했던 유튜브 링크 들어가서 3월달에 우리 했던 개념 영상을 들으면 거기 개념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봅시다. 자, 복소수의 정의는요, 우리가 허수 단위 i를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죠. i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의 제곱근 2 뿔마 루트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그 중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정의를 하고, 그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i로 정의를 하면 우리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중에 하나를 i로 놨고 뿔마 i가 제곱해서 마이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복소수의 정의는 우리가 실수, a, b가 실수일 때 실수와 실수의 허수 단위 i가 곱해진 두 부분을 나눠서 따로따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항상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여기 실수하기 좋은 거는 자, 이 b를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죠. 허수 부분은 실수야 허수야? 실수예요. 네. 이 b가 허수 부분인 거야. 근데 b는 분명히 뒤에서 뭐라 그랬어? 실수라 그랬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에서 이 i를 제외한 요 앞에 나머지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허수 부분은 실수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복수는 실수와 허수는 아니고 허수는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아니죠. 자, 이때 하민 여기 10초 여기 보세요. 어차피 거기는 여기 다 있으니까. 자,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복소수, 실수, 허수, 순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a, b가 어떤 상태구나라고도 말해줄 수 있어야 돼. 한 명씩 얘기를 해볼까요? 은호, 실수가 되려면 여기서 a, b가 어떤 상태여야 될까? 자, 모른다 말하면 다음 친구가 넘길게요. 모르겠어요? 다. 헤이, 어떻게 되면 실수가 될까요? B가 0. 네, b가 0. a는요? 0이 아니. 0이 네. 아니다. a가 0이면 안 되나요? A가 0이거나 여기 A가 네. 0. 무슨 말? 한국말인가? 자, a는요, 따라하세요. a는 상관없다. a는 뭐든 상관없이 a가 0이어도 돼. a 0, b 0이면 0. 실수잖아요, 0도. 그럼 얘는 b가 0이면 무조건 실수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a는 상관없기 때문에 따로 안 쓰는 거야. 하면 그렇게 하면 더 졸리겠죠? 네, 자기 똑바로 앉자. 턱 괴고 이러고 있으면 나가서 졸리다. 자, 허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수랑 허수 두 개로 분류하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면 무조건 허수인 거야. 그래서 완전 반대라서 얘는 마찬가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기 b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a는 상관없어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렇게. 이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기본 개념이니까. 자, 그랬을 때 순허수랑 순허수가 아닌 허수의 구분은 순허수는 실수 부분이 없고 허수 부분만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 하민이가 말해볼까요? 하민, 순허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런 복수수를 우리가 순허수다라고 부르는 거지. 오늘 안 보이는 안경 써. 자, 그 다음에 지민,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허수니까 B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B는 0이 아니어야 일단 허수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순허수는 실수 부분이 없는 거라 그랬지. 그 순허수가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A가 뭐가 아닌이라고 하면 될까요? 0이 아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이걸 모르면 뒤에 내용을 우리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저희가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모르면 쓰시고요. 알면 안 써도 괜찮아요. 사실 지금 시험 앞둔 상태에서 얘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몰랐던 친구들은 이거 지금 이제 시험 전까지는 무조건 기억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소수의 정의에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조건들이 있어요. 실수가 되려면 어때야 될까? 허수가 되려면 어때야 될까? 순허수가 되려면 어때야 될까? 방금 했던 내용이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A랑 B가 0이 아니, 둘 다 0이 아니다. 이걸 하나로 표현하는 건 곱한 게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둘 다 0이 아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 거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얘는 클린 시간에. 자, 그 다음에 복소수 사칙연산은요, i를 x, y 이런 것처럼 그냥 문자로 생각하고 계산해도 결과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도 돼서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내가 얘기를 따로 안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 복소수를 계산할 때 따라하세요. 분모가 허수. 분모 허수다 무조건 허수를 무슨 화 시켜줘야 돼?
실수화를 시켜줘라. 분자가 허수인 건 상관없지만 분모가 허수인 거는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분모 분자에 얘를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누구 곱해주면 되는 거야? A-BI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딱 돼요. 왜냐면 A-BI 곱하면 합착꼴이 되는데 A제곱 빼기 BI의 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 알아놓으면 좋겠죠? 켤레곱은 우리가 실수분, 허수분의 제곱합이다. 이건 자주 나오니까 이거 집중해야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상등 조건은 서로 같을 조건이에요. 같아지려면 자, Z1을 A 플러스 BI, Z2를 C 플러스 DI로 놨을 때 두 개가 똑같다 그러면 얘 실수 부분과 얘 실수 부분이 같다. 그래서 이렇게 A는 B가 나오는 거고 복잡한 식이어도 상관없어요. 따라하세요. 실수 부분이 같고 허수 부분도 같다.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했을 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는 0이어도 자, 0은 실수 부분이 몇인 거야? 0. 허수 부분 몇인 거예요? 이거 0 플러스 0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얘 실수 부분도 0이어야 되고 얘 허수 부분도 0이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면 둘 다 0이다. 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기호로 표현을 한 거니까 직관적으로 해석을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다음 내용 할게요. 자, 그래서 복수수 사칙연산 첫 번째는요. 자, 사칙연산에서 모르겠다? 싹 다 그냥 정리해가지고 실수 부분 따로 정리하고 허수 부분 따로 정리하고 무조건 풀려. 무조건 풀리는데 얘는 좀 발상적인 포인트가 있어서 예를 들고요. 자, 여기서 발상 포인트는 뭐냐? 따라하세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이거 우리 허수단위 정의할 때 첫 번째 페이지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뿔마 i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양수인 걸 알고 있는 거죠. 앞에 부호가 양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A1 플러스 I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I 얘가 뿔마 i구나.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빠르다.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전개해서 몇 플러스 몇 i 제곱까지 다 해. 다 해서 계산한 게 실수 부분의 마이너스 1, 허수 부분이 0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얘는 발상 포인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괜히 그냥 제곱해서 뭐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0도 있는데 굳이 마이너스로 준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럼 실수 부분 따로 한 개 0, 허수 부분 한 개 뿔마 1 이렇게 풀면은 계산이 빠르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거 필기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i일 때 하나, 두 번째 마이너스 i일 때 하나 해서 두 개 따로따로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답이 두 개가 나올 것 같지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두 개지만 제곱해서 더하면 결과는 똑같나 보다. 그럼 사실 하나만 해도 된다는 얘기긴 해요. 근데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안 좋아. 왜냐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요거 힌트로 딱 쓰시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요 특정 유형이에요. 어떤 복소수를 줘요. x는 1-2i예요 라고 준 다음에 이 복소수 값을 이용해서 그 복소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유형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방법을 안 외워놓으면 헤맬 수밖에 없어. 자, 순서를 딱 해놨네. 자, 따라하세요. i 분리. i를 분리해요. i만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을 뭐 하래? 제곱. 그 다음에 뭐 분리? 상수 분리.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해보면 자, 일단 i를 분리하면 내가 이 마이너스 2까지 냅두고 얘만 넘길게요. 그럼 좌변은 x-1은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1번 누구 분리한 거예요? i 분리하고 이거 외워놔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개념 프린트에 넣었겠죠? 자, 그 다음에 양변을 2번 뭐 해라? 제곱해라. 그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하고 얘 제곱하면 4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서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뭐 분리까지 하래요? 상수 분리. 이렇게까지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를 구해라 하면 구하면 되고요. 3차를 구할 수도 있고 4차 구할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 달라요. 근데 2차를 구한다? 그럼 모양만 잘 맞추면 돼.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5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묶어내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고요. 나눠버려도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몇인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5 구해놨잖아요. 그럼 원래 2차였던 식이 이제 몇 차가 된 거예요?
1차. 근데 x는 1차 항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 여기다가 대입. x에다가 1-2i 대입하면 식이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유형을 외워야 되거든. 은호, 이해돼? 집중. 자, 그 다음에 3차, 4차는 좀 귀찮아지긴 해요. 3차는 우리가 뭐 없어요. 그냥 최고차랑 잘 묶어내면 돼.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얘부터 묶어내려면 얘는 x로 한번 묶어내고요. 그럼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x를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x까지만 딱 쓰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만 썼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나와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몇으로 바꿔버리면 그럼 얘랑 계산돼서 이제 마이너스 4x로 변하겠죠? 그러면 3차 활동이 이제 몇 차식이 된 거야? 2차식이 된 거죠? 그럼 2차식 풀듯이 똑같이 모양 맞춰서 묶어내면 돼요. 잘 묶어내주면 되고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4차인 경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4차 항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한 번 더 해버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나눗셈을 해버려도 괜찮아요. 다항식의 나눗셈. 근데 나는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x 4제곱 한 다음에 그 다음 불러주세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는 몇이다? 해가지고 요 모양을 일단 묶어내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지. x 4승 마이너스 4x 3승 모양 똑같은 거 있죠? 그럼 4x제곱만 있으면 되니까 얘를 4x제곱과 x제곱을 분리해서 요만큼이 이제 몇이 되는 거고 25가 되고 x제곱 하나 남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4차식이 몇 차식이 됐으니까 2차식은 이제 모양 맞추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모양 맞춰서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지. 이거 이해되니? 이 유형 안 외우면 이건 못 다루니까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C단계랑 상당히도 C단계랑 어려운 것들만 있는데도 얘네가 얘를 안 뺀 이유는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 다루는 방법을 모르나? 그냥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돼. 자, 다음 문제로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 상난이도가 하나 이거 여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발상적이에요. 뭐가 발상적이냐? 얘 때문에 처리가 좀 힘든 문제였어. 이거 갑자기 생뚱맞게 분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x분의 1로 한번 묶어내서 정리를 해서 풀어보면 어차피 정리가 돼요. 근데 그걸 우리 처음부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복소수 값이 주어지고 우리가 시계값을 구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1번 뭐 하라 그랬죠? i 분리. 다시 1번 뭐 한다고요? i 분리 하면 불러주면 어떻게 돼요? i 분리했어. 그 다음 양변은 뭐 하라 그랬죠? 제곱. 이건 그냥 외워놔야 돼. 제곱하면은 좌변 불러주세요. 은 마이너스 9 넘기면 마이너스 10 상수 분리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얘의 값을 알고 x제곱이 넘기면 x제곱 값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x제곱도 알고 우리가 4제곱이 들어간 얘도 알 수 있다 라는 거지. 하나씩 묶어내면 돼요. 자, x 4제곱이 있고요. 난 2x제곱이 있었는데 x 세제곱이 있네요. 얘를 일단 냅둬. 여기서 2만 가져와. 그럼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가져와서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여기다 x 함수 쓰고요. 여기 2만 가져왔으니까 나머지 2가 더 있어야겠죠? 요렇게 남고요. 플러스 이상한 애들이 남아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지. 여기까지는 당연히 우리 아까 했던 기본 내용 중에 하나고 그럼 얘가 이제 몇으로 바뀌는 거야? 맛이 그래서 상상이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함이 집중해야 돼. 그래야 너 숙제 시간이 줄어들어요. 자, 그럼 얘도 이제 3차니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2차랑 4차례밖에 모르거든. 3차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발상 포인트가 뭐냐? 아니 차수가 하나 부족한데 와, 씨, 얘 x분의 1로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1차라고 보통 불러 나중에 뒤에서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x분의 1로 묶어서 처리를 해주면 4차가 되는 거고 x 4승 플러스 2x 3승 플러스 2x 2승 플러스 10 x분의 1로 묶으면 마이너스 10x 먼저 쓸게요.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 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가 x 4승 플러스 2x 2승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계산해서 몇이 나오는지 알고 있어? 10이랑 없어질 수 있겠지. 이게 좀 발상적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 남은 걸 봤더니 세제곱이니까 이번에는 1차, 3차만 남았는데 내가 2차들 2차, 4차밖에 모르니까 다시 이거 분배해주냐? 왜냐면 누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싹 다 묶어놓고 없어졌네? 간단해지니까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내가 x제곱 2차는 알고 있어요. 처음에 줬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마일 플러스 3i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서 좀 발상적이었던 거는 알고 있는 게 짝수차 항들의 값들밖에 모르고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3차를 물어봤어요. 이거 묶어내도 1차가 남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짝수차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x분의 1을 묶어냈다. 얘 때문에. 얘는 3차고 얘는 심지어 분수꼴이에요. 그래서 x분의 1을 묶어내봤더니 아 그럼 짝수차가 되겠구나 라는 발상이 필요하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만 딱 힌트 써도 돼요. 아니야 마음 바뀌었어. 위에다 이렇게 씁시다. 중간에 힌트를 풀어내요. 중간에 x분의 1로 묶어내기. 이 정도 힌트 줬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못 푼다? 그럼 오늘 수업 영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돌려가지고 보면 되겠죠? 저만 힌트를 딱 써놓으시고요. 근데 기본적인 건 우리가 i 분리하고 얘분을 제곱하고 상수를 분리해서 식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다음은 넘어갈게요. 다음은 복수수가 실수가 될 조건이에요. z는 a 플러스 bi 한 다음에 이게 무슨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부분?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언제만 그런 거냐면 a, b가 무슨 수랑 보장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i 꼴로 표현이 돼 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얘네가 진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인가를 봐야 돼. 아닌 문제도 있어요. 아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맞는지 그 실수 인지부터 체크를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z가 실수가 되려면 이건 너무 간단하죠? 1페이지, 2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허수 부분이 0이면 실수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로운 내용이에요. 제곱한 게 실수가 될 조건, 이거는 그냥 얘네들은 솔직히 외워놔야 돼. 왜냐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거 한두 문제 정도는 유용하게 쓸 거거든. 자, 그래서 증명을 하자면 제곱이니까요. 양변을 그냥 제곱한 거예요. 제곱하면은 얘 제곱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bi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실수 부분 2ab i 허수 부분 이렇게 나오니까 하민 졸면 안 돼요. 턱 괴고 졸면 안 돼. 자, 근데 얘가 무슨 수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실수 부분 그러면 무슨 부분이 몇이다 라고 말하면 돼? 허수 부분이 0이다. 그럼 a, b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a가 0이구나 b가 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 아니면은 지금 필기할 거 없을 땐 잠깐 서서 듣다가 필기가 이런 식으로 할까? 네, 독서대가 우리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양수예요. 따라하세요. 양수. 이건 줄임말이야. 뭐의 줄임말이야 이게? 양수가 뭐죠? 양수? 양의 실수란 뜻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일단 실수가 돼야 하고 그래서 A, B가 몇이어야 하고 이게 실수 조건이죠. 거기에다가 양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돼. 근데 a제곱에서 b제곱 뺀 게 0보다 어떻다 그랬어?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야, 얘가 0이라는 얘기야. b제곱이 0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야 양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면 되겠죠. 이건 외우려면 외우시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요것만 딱 실수 조건만 알고 얘는 직접 그냥 풀어버려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음수될 조건도 마찬가지죠. 음수가 될 조건은 여기 마찬가지로 실수 조건에다가 여기 실수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어야 음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지. 그거 이해되니? 네. 하면 자꾸 흰자고 어떡해. 괜찮냐? 선생님 맞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모르겠다 그러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계산 다 해가지고 실수 부분 모으고 허수 부분 모아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어 있는 복소수를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죠. 자, 얘는요 z가 a 플러스 bi면 z반은 여기 허수 부분만 딱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빠졌다.
이렇게 될 조건,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얘네들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A, B 실수가 지금 빠진 거죠. 어쩌다 빠졌을까요? A, B가 실수일 때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복소수가 있는데 거기다 위에다 바 이렇게 씌우면 그럼 A 마이너스 B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이건 기본 내용이니까 지금은 너네가 당연히 알지 않을까. 자, 얘를 한번 봅시다. 얘는요 혈내 복소수에서 이 바가 중첩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에다 바를 씌우면 안쪽부터 보면은 첫 번째 이 안쪽에 있는 바 짧은 애를 파란색으로 하고 긴 애를 노란색으로 얘기했을 때 자, 파란색에 의해서 얘 허수분 부호가 한번 바뀌었지? 근데 노란색이 그 허수분 부호를 또 바꿨으니까 원래는 똑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뿔마일 때는 그냥 바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나눠줘도 된다. 곱하기일 때도 따로따로 나눠줘도 된다. 나누기도 따로따로 그냥 바를 분배해도 결과가 똑같다. 증명해보면 되는데 증명은 안 할게요.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로 놓고 계산 때려박으면 증명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하진 않을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너네가 기본 개념이니까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3월달 영상을 보세요. 자, 켤레복소수에서 좀 알아놓으면 편한 애들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켤레합은 몇 A? A. 이건 자주 나오고 이건 편하겠지? 이거는 켤레 차니까 EBI. 야, 요 정도는 근데 안 외워도 머릿속으로 계산 요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냥 여기서부터 좀 이제 알아놓으면 편해요. 따라서 켤레곱은 실수 부분 허수분의 제곱합이다. 켤레 부분은 제곱합으로 계산이 된다. 라는 거 알아놓으면 편하고요. 자주 나오니까 알아놓으면 편해. 자, 그리고 얘는 제곱합인데 얘는 사실 나는 이거 많이 풀어가지고 암산으로 바로 되기 때문에 굳이 외우진 않거든. 근데 얘도 알아놓으면 나쁘진 않겠죠? 네. 알아도 나쁠 건 없지만 필수는 아니긴 해요. 얘 이건 진짜 자주 나오니까 얘는 알아도 돼요. 그 유리화, 분모의 실수화, 유리화가 아니죠. 실수화 할 때도 켤레 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건 외워놓으면 되게 유용해요. 자, 그리고 Z랑 Z바가 아니 분명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똑같지? 라고 봤더니 허수 부분이 몇이면? 0이면 가능하다. 그 말은 Z가 뭐였다는 얘기예요? 실수였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바를 씌웠는데 처음이랑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 그럼 얘는 A가 0이었다. A가 0이었다는 얘기는 Z가 무슨 수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순호수일 수도 있지만 B가 0이면 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0 또는 순호수.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냐? A가 0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0이 되려면 B도 0이면 되고요. 순호수가 되려면 B가 0이 아니면 순호수가 되는 거야. 이거 안 빼먹게 조심하세요. A가 0이라고 무조건 허수인 게 아니야. A가 0이면 따라하세요. A가 0이면 0 또는 순호수. 그 다음 B, 허수 부분의 조건에 따라 둘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순호수인 건 잘 보는 게 요거를 빼먹으니까 얘는 잘 기억을 하세요. 헷갈리지 않게. 별표를 쳐줄까요? 여기 얘는 꼭 알아야 된다. 인간적으로 이건 알아라. 이거 조심. 안 빼먹고 조심해라. 이 정도로만 말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할게요.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중난이도야. 중난이도인데 왜 얘는 넣냐면요. 이거랑 똑같은 상난이도나 1등급이 없어서 얘는 그냥 넣었어요. 실제로 상난이도가 시험에 나올 확률보다 중난이도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복소수에서 상난이도 문제 나와봤자 하나 아니면 안 나오는 둘 중에 하나야. 자, 얘 봅시다. 얘는 지금 발을 씌운 거에 차, 발을 씌운 거에 곱을 준 다음에 이거를 계산을 하래요. 이거는 우리가 얘 전개에 보면은 X가 왜 나오지? Z1, Z2 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3으로 묶었을 때 Z1 마이너스 Z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막 계산을 다 하고 있으면 A 플러스 BI, C 플러스 D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따라하세요. 양변에 켤레를 취한다. 켤레복소수는 바를 취해주는 거예요. 이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분배해주면 바가 두 개 중첩된 거라서 이게 Z1 마이너스 Z2가 되고 여기는 3 마이너스 2i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가 씌워주면 Z1, Z2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발상은 할 수 있어야 돼서 얘를 일단 안 빼고 이것만 설명하려고 넣었어요. 자, 쓸 거는 이렇게 씁시다. 힌트를 이렇게 써줄게요. 얘에다가 양변에 바를 씌우면
이렇게 주면 Z1, Z2는 O-5y 이렇게 우리가 양변의 켈레부스를 취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립한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증명은 안 할게요. 요것만 힌트로 써놓고 얘는 안 써도 돼요. 너네가 그냥 전개하면 나오는 거잖아. 이 문제 발상 포인트는 우리가 전체 양변의 바를 취해서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상난이도 문제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도 발상 포인트가 있어서 그것만 딱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모양 잘 봐도 돼요. 이거 알파, 켤레곱 둘의 켤레 곱이 값이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지. 3으로 똑같대. 같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원래는 이거 계산을 때려박는데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계산 때려박는데 이렇게 표현될 때는 특별히 우리가 알파 반은 해서 또는 알파는 알파로는 상관없어요. 알파 분의 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베타 반은 베타 분의 3 뭐야 3이 나네. 이렇게 놓든지 아니면 알파는 알파 다분의 3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누려고 했는데 얘들아 몇으로는 나눌 수가 없죠? 나누기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 0으로 못 나누지? 그럼 얘는 0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을 해주긴 해야 돼. 알파가 지금 0이면 나누면 안 돼요. 근데 곱했는데 0이 아니라 몇이 나왔다 그랬어? 3, 0이 아니니까 0이 안 나오고 3 나왔겠죠? 그래서 나누면 되는 거야. 이거는 생략하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요것만 힌트로 써놓으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i일 때 알파 베타의 값은 이거 알파는 하고 놓는 게 편하게 돼. 문제 세팅에 따라 다른데요. 얘는 알파 바분의 3 베타는 베타 바분의 3을 놓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 문제 이렇게 놓고요. 만약 이렇게는 안 편한데요? 그러면 반대로 알파 바는 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쓰는 게 편하니까 얘네만 발상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허수 Z와 켤레곱수 Z 바에 대하여 이번엔 새로 넣는 문제인가? 이거 원래 있던 문제인가? 켤레곱이랑요, 이게 나누는 게 3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얘를 구하래요. 그럼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진짜 A 플러스 BI 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봅시다. 보세요. A 플러스 BI 놓을 거면 서술형에서 A, B가 실수인 것보다 먼저 나와요. 요렇게 Z는 하고 A 플러스 BI 아니면 그냥 Z는 A 플러스 BI 한 다음에 괄호하고 A, B 실수 이렇게 써도 괜찮고 근데 이거 언급 안 하면 서술형 감점이야. 자, 그랬을 때 얘 계산하면 얘 따라서 켤레곱은 제곱하면 그냥 바로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바로 쓰면 되고요. 얘는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I 분의 A 마이너스 BI인데 그럼 계산하면 되죠. 그냥 얘 따로 놓고 그냥 얘 그대로 쓸게. 해놓고 얘 실수할 때 켤레를 곱할 거잖아. 따라서 켤레곱은 뭐라 그랬죠? 제곱하. 그럼 또 그냥 얘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해한 다음에 얘 켤레라고 곱해주면 얘 거듭제곱이 되겠죠? 완전 제곱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바로 식을 작성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거는 바로바로 계산이 돼야 돼. 너네가 문제를 이게 안 된다? 기본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돼요. 이 정도 계산이 안 되면 자, 이게 3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따로따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 지금 허수 부분이 몇인 거예요, 이거는? 허수 부분이 0이 목소수잖아. 3은 실수니까. 맞아요? 그럼 이 i의 개수가 몇이어야 한다? 0. 실수. 요렇게가 실수 부분이겠네? 얘가 이제 허수 부분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허수 부분이 0이니까 A, B가 몇이다? 0이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인 거야. 근데 여기서 A가 0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지. A가 0이다? 그러면 이거 무슨 수가 되는 거야? 1 것 같지만 0 또는 순호수가 되겠죠? 근데 B가 0이면 무슨 수가 돼버려요? 실수. 근데 문제에서 무슨 수라 그랬게? 허수. 복수수라고 안 하고 허수라 그랬죠? 이거 왜 안 좋지? 허수. 그러면 얘는 A,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둘 다 0인데 허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누구만 0이어야 된다?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 왜냐하면 Z가 무슨 수라서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일단 이 조건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3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 B가 A가 0이니까 A 싹 다 날리고 이거 계산만 해주면 B 바로 나오겠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B제곱 플러스 B제곱 분해하고 얘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만 딱 남겠네요. 마이너스 1이죠. B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다 넘기면 4다 그럼 B는 뿔마 2다 이렇게 되겠죠? B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켤레 차의 제곱을 구하라 그랬죠? 자, Z는 지금 A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순호수 BI가 되고요. 여기에 뿔마 2가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는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야. 어차피 제곱하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켤레 차니까 뭐가 나오게? 켤레 합은 허수 부분 사라지고 실수 부분이 몇 배? 2배가 되니까 2A였죠. 켤레 차는 뭐가 되는 거였죠? 너네 이게 아직 안 되는구나. 이거 너네 그러면 1등급 풀 게 아니라 기본 문제들을 양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켤레 차니까 실수 부분 없어지고 허수 부분만 2배가 돼서 뭐가 되는 거야? 2BI가 되는 거죠. 이거 제곱하면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어차피 B가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상관없이 B제곱은 항상 몇이니까 100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정도 풀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너네가 사실 1등급 문제를 풀려고 한다? 이 정도 못하는데 1등급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여기서 너네가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뭐냐? 허수라는 조건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허수다? 그러면 누가 몇이면 안 된다. B가 그러면 안 된다. 이 조건 색깔로 표시해줄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따라하세요. 모르겠으면 A 플러스 BI 놓고 계산해라 하면 돼. 그래서 놓고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 모르겠으면 이렇게 놓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꼭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그리고 따라하세요. 켤레곱이 지금 여기 켤레곱 나왔죠? 켤레곱은 뭐라고 부르면 된다 그랬지? 제곱합. 따라하세요. 켤레곱은? 제곱합. 이거 하나 하면서 지금 식이 많이 나타내지는 거지. 계산이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거듭 제곱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계산 요 정도는 쓱싹쓱싹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숙제로 오늘 RPM도 나갈 거잖아. RPM에서 이런 거 연습 많이 해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 프린팅 문제들, 1등급 문제들 풀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요. 힌트를 요것만 줄게요. 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Z는 A 플러스 BI 하고 AB 실수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누가 어떻다라고 말하면 되겠니? 허수가 되려면 A는 0이어야 될까요? 그건 순호수겠죠? B가 너네 큰일 나면 어떡하냐? 얘들아! 집중해보세요. 힌트로 써놓으세요. 네. 조조건만 힌트로 줄게. 그리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켤레곱은 제곱합. 또 알면 좋다고 했었죠? 계산 잘 해보시고요. RPM 문제 좀 풀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자, 다음 78번. 얘는 별 2개짜리인데요. 봅시다. 두 복소수라고 했고요. A 플러스 B의 C 플러스 D의 꼴로 났지?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따라하세요. A, B, C, D 실수. 실수인지 확인부터 해야 돼. 근데 그 다음 봤더니 A, B, C, D가 무슨 소리야 그랬어? 자연스럽게 실수 맞죠? 그럼 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맞는 거야.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낚이지 않으려면 집중. 낚이지 않으려면 잘 봐야겠죠. 자, 그때 얘네들을 곱했어. 이거 무슨 곱이라고 그러죠? 따라하세요. 무슨 곱? 실화냐? 따라하세요. 켤레곱은? 따라하세요. 켤레곱은? 제곱합. 이거 제곱합이 10이란 얘기야. 그럼 누구누구 제곱합 제곱합이 10이란 얘기야?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야, 얘 제곱합이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0이란 얘기야. 근데 얘가 실수도 아니고 심지어 무슨 수라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자연스럽게 결정돼야 돼. A, B 순서상이 1 아니면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1, 3 아니면 3, 1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가능하게 몇 개가 나온다. 그럼 1 플러스 3i거나 3 플러스 i거나 둘 중에 하나 있죠. Z1이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자, 그래서 기억은 제곱합이 10이냐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죠. Z1은 내가 이것 또는 이걸 놓고 계산했을 때 그게 3이다 라고 하면 C 플러스 D가 몇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 계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Z1은요 내가 1번 이렇게 볼게요. Z1은 1 플러스 3i 2번 Z1은 3 플러스 i 이렇게 놨을 때 자 그러면 Z1 플러스 Z2 다는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는 1 플러스 3i 플러스 근데 이거 암산서도 되는 문제였네.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였네. 얘네들이 더했어요. 근데 무슨 수가 됐어? 자연수도 맞고 양수도 맞고 실수도 맞아요. 따라하세요. 더하니까 실수. 아니 허수 부분은 어디 갔어? 없어진 거야. 왜 없어졌을까 둘이? 부호가 반대여서. 부호가 반대예요. 얘랑 얘랑 허수 부분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Z2랑 Z1의 허수 부분은 어떨까? 똑같은 거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실수 부분은 더했을 때 몇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3이 나오는 거예요. Z2의 실수 부분도 더했으면 3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암산을 쓱싹 할 수도 있고 모르겠다? 그럼 계산. 그럼 C 플러스 C 마이너스 DI가 3이다. 이렇게 놓으면 정리합시다. C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D I는 3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결정되는 거야? C는 몇으로 결정되고? 2. D는 몇인 거야? 그러면 합이 몇이다? 5 나왔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도 단순 계산하면 3 플러스 I 플러스 C 마이너스 D I가 3이니까 3 플러스 C랑 플러스 1 마이너스 D I가 3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실수분 C가 몇이고? 0 가능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니은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니은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바로 5다 맞네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디귿 같은 경우도 야 봐. 얘 네모라고 칠게. Z1, Z2 합을. 얘도 네모죠? 그럼 얘랑 얘는 우리가 따라하세요. 켤레곱으로 가도 되는 거야. 맞아요? 켤레곱이니까 켤레곱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제곱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얘 실수 부분 제곱과 허수 부분 제곱을 더한 게 41이면 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A 바로 C를 쓸 수 있으면 돼요. A 플러스 얘 더하면 A 플러스 C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A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허수 부분 제곱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B 플러스 D의 제곱. 근데 봐봐 따라하세요. 자연수 해야는 무슨 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자연수 제곱, 자연수 제곱이 40이다? 그럼 자연수 조건 부정분 글씨 바로 나오는 거죠. 몇 개 안 되겠지? 41 되는 게 1, 40 뭐 이런 거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씩 하나씩 보면 돼. 4랑 뭐 37? 안 되죠? 그 다음에 누구부터 하면 될까요? 9랑 하면 얘 몇 되는 거지? 32 안 되죠? 그 다음 누구야? 16이랑 누구 하면 딱 되네요? 2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A 플러스 C가 4고 얘가 5거나 또는 얘가 5고 얘가 4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케이스가 몇 개 나왔어? 그래서 켤레곱에 뭐를 물어본 거야? 최대 최소가 있다는 얘기는 값이 여러 개는 얘기야. 변한다는 얘기야. 그 중에 제일 큰 거가 되라 이렇게 하는 거죠. 1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켤레곱이 저렇게 나왔대. 아 근데 요거 또 써야 되잖아. 야 그러면 케이스가 돼. 아니 이래서 18번이 있구나. 봅시다. 이거는요 여기서 또 나눠야 돼. 아 이거 귀찮게. 자 보세요. 1번 1-1로 넣을게요. 1-1 A 플러스 C가 4 B 플러스 D가 5일 때 1-2 A 플러스 C가 5고 B 플러스 D가 4일 때 이렇게 따로따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민, 선생님 이러면 수업 나중에 너네 시간 배로 써야 돼. 노력을. 자 봅시다. 근데 여기서 지금 A랑 C가 이게 A고 이게 지금 B의 역할이잖아요. A, B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C가 간단해지고 C가 바로 C가 결정이 돼. 그럼 C는 이렇게 되면 C가 몇이라는 얘기예요? C가 3 그럼 B가 3이니까 D는 몇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켤레곱은 제곱합. 그러면 제곱해서 더하면 몇이야? 9 플러스
4는 몇이죠? 16이라 쓸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A가 1이고 B가 3인 상황이니까 여기 C가 몇이고? 4. D는 몇이에요? 1. 따라서 켤레곱은 제곱하. 얘도 세뇌시켜야겠다. 제곱합하면 몇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 여기서도 두 개가 나와요. 2번의 안쪽에 있는 2-1번 A 플러스 C는 4 B 플러스 D는 5 이렇게 쓰면은 자 A가 이번엔 3 B가 1이니까 그리고 C는 몇이고? 1 D는 몇이에요? 4 따라서 켤레곱은? 따라하세요. 켤레곱은 제곱하 하면 제곱하면 몇이요? 야 하민아 졸다가도 이러면서 제곱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2-2번 이번은 A 플러스 C가 5고 B 플러스 D가 4 이렇게 얘들 불사 써주는 이유가 있죠 이거 못할까봐 다 써주는 거야 잘 듣고 해봐 A가 지금 3이고 B가 1인 케이스니까 여기 3 1 집어넣으면 C가 몇이고 2 D는 몇이에요 3 그러면 따라서 켤레곱은 뭐예요? 제곱하 제곱하면 여기 몇이야? 아 그래서 몇이 최대구나 이렇게 다 보는 게 맞는 거야 만약에 두 개 봤는데 17 제일 크네? 그래서 답으로 풀면 틀리는 거야 네 가지 중에 뭐가 나올지 문제 풀어보시면 알 수가 없어 다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복수수가, 켤레복수수가 주어졌을 때의 시계값 구하기. 켤레야, 켤레차, 켤레곱, 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뒤에 유형이 나와요. 켤레복수수가 켤레 쌍으로 딱 주어지는 거야. 자, 얘네 둘이 어떤 관계가? 켤레복수수 관계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전체다 바 씌우면, 여기다 바 씌우면 돼. 그러면 우리 분수의 전체에다가 바를 씌우면, 이렇게 하면은 부모 분자에 따로따로 분배할 수 있다 그랬죠? 따로따로 분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은 어차피 실수니까 다 씌우는 게 의미가 없고요. 아래쪽만 이제 1 마이너스 관계가 똑같아지죠? 아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복수수 관계구나. 이거 보는 게 첫 번째야. 그러면 따라하세요. 켤레복수수가 주어지면 둘이 같이 주어지면 그럼 따라하세요. 합곱차를 구한다. 합곱차 구해놓고 이거 원하는 거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원하는 게 뭔지부터 한번 써볼게요. 얘가 원하는 거는 이거 정리하면 요렇게 묶을까요? x제곱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y 이렇게 묶으면은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고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니까 공통인수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x 플러스 y가 하나고요 x 마이너스 y가 두 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럼 내가 뭐랑 뭐만 알면 되겠구나. 켤레 합과 켤레 차만 알면 되겠구나. 그러면 계산은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켤레 합차 그냥 더한 거 하나 더하고 뺀 거 하나 더하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따라하세요. 분모가 없으면 무슨 화 시키라 그랬죠? 실수화 시켜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겠지? 실수화 시켜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실수할 때도 분모분자의 얘의 뭐를 곱할 거라서 켤레 곱할 거지. 그럼 따라서 켤레곱은 제곱하 위에 몇 분의 1 하고 시작할까? 10분의 1제곱 3제곱이니까 덤 10이죠? 그래서 10 준 거야. 뭐 시키라고? 약분해서 어차피 없어지니까 바로 1-3i 이렇게 바로 쓰면 되죠. 그러면 얘도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왜요? 왜요? 무슨 관계니까? 켤레가 굳이 계산 안 해도 바로 할 수 있겠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써놓고 합과 차근 바로 쓱싹 할 수 있겠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인수분해가 포함되긴 했는데 이렇게 써놓읍시다. 켤레복수수 관계, 켤레복수수 관계라고 했습니다. 켤레복수수 관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얘를. 그리고 노란색으로 두 번째 써줄게요. 두 번째 우리 신경 써야 될 거는 따라하세요. 분모가 허수. 따라하세요. 분모 허수. 그럼 무슨 화 하라고요? 실수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좋아. 이거 두 개 힌트를 줄게요. 보세요. 분모 허수가 분모를 실수화해라.
라는 것만 또 써놓고 맨날 계산해봐. 자, 여기 7번. 얘가 좀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예요. 이게. 문제가 좀 많죠, 여기? 단어 안 풀어줄게요. 아, 이런 아이 주기성도 문제 많은데. 응시조건도 있는데, 이거 두 번 또 나눠야겠네. 근데 나나요? 오늘 다 못 나가죠? 두 번 나눠서 월요일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금요일에는 내가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진도가 걱정이네요. 2차원수 할 게 많은데. 자, 일단은 근데 대충 할 바에는 우리가 대충 빨리빨리 할 바에는 제대로 하는 게 나으니까 대신 좀 잘 들어보세요. 잘 중에서. 자, 우리가 FZ라는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Z에 대한 식. 그냥 어떤 복수수 뭐든 상관없이 그냥 어떤 복수수라는 의미인 거야. 어떤 복수수는 상관없어요. Z에 대한 식이 실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따라하세요. 켤레를 취해도 처음과 같다. 그럼 실수라는 의미랑 똑같은 의미고 켤레 취해도 똑같다고 실수였네.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켤레를 취했더니 도가 맞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요렇게 이거 화살표 양쪽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FZ가 0일 수도 있어요. 0 또는 스노스 이렇게. 켤레 취했더니 부가 반대로 바뀌었다? 0 또는 스노스다. 이거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뭔 상관이에요? 라고 하겠지만 이제 우리 수학학에서 명제를 배우면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얘는 이게 맞아.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것만 바꿔주시고요. 지금 볼까? 아, 이게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네, 다음 얘는 이제 우리가 그냥 수를 판단할 때 이런 걸 쓴다는 얘기죠. 판단할 때. 그리고 실수다 헛수라고 알려줘도 내가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359번 중난이도긴 한데 보세요. 항상 0이 아닌 복수 Z에 대해서 0은 아니라고 줬죠? 그러면 0이 아닌이라는 조건 특이하니까 0이 아닌 우측 동그라미 쳐야 되고요. 습관이 되는 이런 것들은 특이 조건들은 자 그때 항상 뭐인 걸 고르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진짜 A 플러스 BI, A, B, C 뭐 계산할 수도 있지만 뭘 할 수도 있냐면 따라서 켤레를 취했을 때 처음과 같다. 처음이랑 똑같으면 실수인 거야. 여기다 바 이렇게 씌워보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Z바 플러스 T. 여기다 바 취하면 뭐가 될까요? 처음이랑 어때? 그거 바로 실수. 이렇게 쓱싹하고 끝내야 되는 거야. 눈을 보고. 얘도 볼까요? 바 씌웠어? 그러면 여기 뭐가 되죠? Z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죠. Z바 플러스 Z. 그럼 처음이랑 여기 똑같죠? 여기가 문제야. Z에서 Z 바를 뺀 거였는데 바를 취하면 누구에서 누구 한 게 돼요? 얘가 Z 바가 되잖아요. Z 바 빼기 Z가 되니까 처음이랑 부가 반대가 되는 거야. 비교해줄까? 봐봐. 얘가 바를 취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계산하면은 따로따로 분리하면 얘가 Z는 그대로 Z 바가 되고요. Z바는 다시 Z가 되겠죠? 뒤에 거는 Z가 Z바가 되고요. Z바가 Z가 되겠죠? 얘랑 비교하면은 앞부분은 똑같아요. 앞부분 켤레하고 똑같죠? 뒷부분 켤레 차에 누구에서 누굴 뺐냐가 반대로 바뀌어버렸어. 따라하세요. 처음과 부호 반대. 부호 반대로 바뀌었대. 이거 뭐였단 말이냐면 켤레를 치는데 반대로 바뀌었어. 부호가. 실수. 따라하세요. 켤레를 치는데 부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0 또는 스노스. 0 또는 스노스는 뭐죠? 근데 뭐가 아닌이라고 했어? 0이 아닌. 그러면 무조건 뭔 거야? 이거 수능수였던 이 식 자체가 이거 계산하면 수능수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어? 자 얘도 그럼 너네가 할 수 있겠니? 여기다 다 취하면 처음이랑 어때요? 똑같아? 이거 다 취하면 똑같아? 아니요? 아니요? 같아요? 뭐요? 같아 달라요? 이거 잘 모르겠어? 봐봐. 자 Z3승의 바를 취하면 Z3승 전체의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제곱이라는 건 사실 이거거든. Z의 이거거든. 곱하기니까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Z가 전체의 상승과도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원리로 보면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게? 그거 Z3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다를 취했는데 처음이랑 어때? 똑같죠? 이거 무슨 수였던 거야? 실수. 얘는요? 다 취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요? Z바. 얘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Z바에서 Z바를 뺀 거였는데 이제는 Z바에서 Z 뺀 거니까 처음이랑 뭐가 반대? 이거 무조건 무슨 수다? 순수. 왜냐하면 얘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뺀 거는 0일 수도 있다. Z는 0이 아닌데 Z분의 1 빼기 Z바 분의 1은 0이 얘도 Z는 0이 아닌데 얘는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0 또는 순수 0이 될 수 있는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긴 하겠네요. Z는 0이 아니지만 Z를 이용해서 계산한 C는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수인 걸 찾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실수라 그랬죠? 그럼 0 또는 순호수가 되는 얘네들은 걸러줘야 되겠지? 그래서 항상 순호수, 항상 실수인 기억 디귿 이걸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힌트로 하나만 써놓을까요? 하나. 요거 할까? 여기다가 Z분의 1 마이너스 Z바분의 1에다가 전체 바를 씌웠더니 Z바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이렇게 돼서 처음 식이랑 비교해봤더니 같았으면 무슨 수고? 실수. 달랐으면 뭐라 그랬죠? 뭐 또는 순호수? 0 또는 순호수. 근데 여기는 같아요. 처음이랑 부가 반대예요. 반대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0 또는 순호수.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Z분의 1 빼기 Z바분의 1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순호수. 근데 Z만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순호수 나올 것 같긴 한데 계산을 해봐야 알겠네요. 0이 아닌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섞여 나올 수 있거든. 0이 아닌 복소수 Z라고 하면은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0이 되지만 않으면 돼. 0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AB가 어떠면 0이 되는 거죠? 0이 되려면 Z가 0이 되려면 AB가 어때야 될까? 둘 다 0이 돼요. 뭐라고요? AB 여기는 동시에 0이 되는 상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요. A만 0이면 괜찮아요. 순호수 되니까. B만 0이면 괜찮아요. 실수니까. 근데 둘 다 동시에 0은 안 된다. 킬러급 문제에서 얘 중간 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쓰세요. 이 정도로 힌트를 써놓으세요. 이 유형 다 풀어주고 싶은데 우리 주기성 전까지만 한 문제만 딱 더 수업 마무리할게요. 다 그때 3월달에 풀어줬던 문제였네. 좀 간단해 보이는 거? 풀 수 있나? 120번이 뭐죠? 1등. 어? 어디 있어요, 120번? 쭉 넘기다니. 아, 이거? 네네. 왜요? 아, 이거 다음 시간에 시간 여유되면 하고, 왜냐면 이게 1등 필요라고 돼 있는데 그 30번 내가 빼는 이유가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굳이 노가다를 왜 해야 되나 이런 건데 얘 어제 풀어봤을 때 노가다는 딱히 없었어요. 간단하게 풀려서. 그래서 내일 봐서 풀지 말지 결정할게요. 시간상 하나 높이는 거 하지 맙시다. 숙제는 8번 아이의 주기성 전까지예요. 전까지 너네가 1등급 오늘 다 얘네부터 푸세요. 내가 그 RPM 갖다 줄 테니까 클린식으로 지금 넘어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